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 12호로에 게재된 정밀추적 낙선 정치인 이사장 탓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휘말린 국민연금공단의 기사를 쓴 박희석 기자를 모시고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인사 두 번 해도 좋은 거죠. 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 또 인사 두 번 하면 뭐라 합니다. 아, 예, 또 그런 어떤 이유로. 어쨌든 요번에 이 소위 말해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탈탈 터는 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탈탈 털진 않고 이 네. 사람이 뭐 탈탈 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내년 총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문재인 네. 대통령.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예. 네.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심어놓은 낙하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낙하산 부대들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들이 계속 잇따라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러기처럼 여기 네.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에 네. 그 자기의 선거 운동에 네. 공적 자산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한 영상이니까 네. 한 10명이 보고 계신다. 아, 그러면 네. 한 명도 모를 겁니다. 네. 그럴 이 가능성이 사람이 있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아, 네. 정말 이 얼굴 아십니까? 사실 뭐 저는 네. 이제 정치부에 출입했기 때문에 네. 얼굴은 아는데 네.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진 분은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냐면 국민 노후 자금을 700조 원 가까이 되는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지고 있는 네. 사람이죠. 예. 근데 뭐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실 예. 잘 알려지지 않은 예, 예. 대중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정치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래서 있죠. 이제 이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 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그 자기 지역구에 네. 위치한 노인정에 네. 공단 직원들이 가서 네.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을 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불법 금품 후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한번 이 사람의 활동 내역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 전에 김성주 이사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네. 이 사람 뭐 별거 없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이고 네. 전주에서 초중고 나왔습니다. 네. 대학은 서울대 국사학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학도 아니겠습니까? 역사학도겠죠. 역사학도고 예. 이제 학교 졸업한 이유는 시민운동이라는 걸 했답니다. 네. 시민운동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 부류인데 그리고 이제 노무현 캠프 2002년도에 노무현 캠프에 있다가 네. 전라북도 도의원을 2번 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어. 국회의원이 된 거는 왜 됐냐? 음. 그때 당시에 전북 전주 덕진 네. 지역구 의원이었던 정동영 씨가 지금 민주평화당 네. 대표. 서울 네. 강남으로 이제 출마한다고 네. 지역구로 옮기면서 네. 우주공산이 된 지역을 이 사람이 차지한 겁니다. 야, 그래서 네. 초선 의원이 돼서 네. 잠깐 이제 정치권에 아니 이제 여의도에 몸을 담았다가 네. 여의도 정치권에 네. 2016년 재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전북의 맹주 네. 정동영 하고 맞붙은 겁니다. 어. 정동영 이 사람도 서울대 국사학과입니다. 둘이 선후배네요. 과 서울대 선후배입니다. 과 선후배. 네, 과 선후배인데 나이 차이는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 건데. 그렇습니까? 네. 오. 고생을 많이 했나 이 사람이? 네. 뭐 시민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방송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이제 뭐 시민운동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방송 기자 출신이죠. 네. 정동영 네. 대표는. 예.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기사 썼는지 잘 모르니까. 예. 뭐 삼풍백화점 뭐 네. 리포트는 기억납니다. 그렇게 사회부 기자들은 다 그거 했지. 뭐. 네. 뭐이 사람이 그거 특종했나? 뭐 네. 어쨌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2016년도에 989표 차로 정동영 의원이 이겼고 네. 이 사람은 졌습니다. 낙선을 했군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소위 아깝죠. 이거 석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패.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의원이지 이 사람도 초선 의원 아닙니까 이때 네. 예, 이렇게 입을 삐쭉 내밀고 지원 요새까지 해줬는데 네. 이렇게 그 효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정동영한테 졌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엔 또 소위 말하는 뭐 국민의당이었나요? 그런 국민의당이 이제 네, 그때 약간- 나와서 표를 좀 네. 장식을 뭐 했으니까. 호남 지역에는 바람이 불었죠.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 가기 전에 그냥 낙선 정치인, 네. 예, 낙선 정치. 도의원 2번 하고 국회의원 1번 하고 그냥 낙선한 정치인에 네. 불과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문재인 정권은 갖다가 그 뭡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네. 가동할 시간이 없었지 없었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네.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수위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 김성주가 전문위원 단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네. 민주연구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네. 부원장으로 있다가 네. 2017년 11월달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입니다. 국민연금이.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다가 대통령한테다가 이 김성주 이사장을 이렇기 때문에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보건복지부가 밝힌 임명 사유에 따르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였다고 했는데 네. 제가 발언 내용을 봤습니다. 네. 왜 이 사람이 연금 전문가인가? 연금이 그렇게 쉬운 분야인가? 네. 연금은 대학에서 뭐 재무 뭐 별거 다 전공하고 네. 해도 어려운 건데 네. 이 사람이 국사학과인데 연금 전문가라고 하면서 또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기대일 뿐이고 실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복지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네. 4년밖에 안 됩니다. 네. 이 4년짜리 초선 의원, 전 초선 의원을 갖다가 네. 그때 당시에 기금 규모가 600조 원 이상이었고 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세계 3대 연금이라서 아주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에서 어떻게 이사장 한번 만나보려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을 앉혔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국민 2,150만 명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그곳에 수장으로 이 비전문가 문외한 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이 낙선 정치인을 갖다 앉혔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국민 노후 자금을 갖다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문재인은 국민연금 안 받나? 문재인 대통령 연금 받아서 그러나? 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문외한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은 예. 대통령 연금 받아서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김성주 이사장의 이력을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성공하는 엘리트 코스를 다 거쳤어요. 우선 노무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무현.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예, 그 노무현 대선 캠프에 활동하다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거나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겠습니까? 딴소리지만. 어쨌든 네. 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문재인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김성주는 이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자기의 옛 지역구에 있는 네. 조직입니다. 조직이죠.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살 수 예. 있죠. 충분히. 그런데도 그러면 도의적으로 김성주가 네. 내년 차기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었다면 이전부터 네. 여기에 갔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연금 운용이라는 거는 그런 자기의 이해관계나 네. 자기의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런 걸 떠나서 네. 오로지 수익률 제고 극대화를 목표로 해서 네. 골몰하고 맨날 연구하고 그런 거에 매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가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네. 간 겁니까? 벌써 요것부터가 틀린 겁니다. 제가 틀렸죠.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국민 노후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나의 정치적 이력 네. 또는 내 식구의 선거역 경력 네. 이거 쌓는 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김성주 이사장이 그 본래 자기 지역구였던 데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 후부터 그 지역구 다지기를 슬쩍슬쩍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거는 네. 일단은 지역구 관련 행보는 네. 조금 이제 최근의 일이고 네. 물론 그것도 아직 안 밝혀진 게 많아서 최근의 일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일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 문재인 정권의 정권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네. 이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가면서 네. 이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기업들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런 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네.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분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네.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건희 회장 지금 뭐 병원에 계시지만은 네. 이건희 회장이 국민연금에 의해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실제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그렇죠. 조양호 네. 회장 이사 선임을 막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네, 발동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양호 회장은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해졌는지 몰라도 네. 그 주주총회 한 보름 뒤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장이 이분이었죠? 김성주 이사장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이 이사장인데 한번 보시면은 회사 가치 훼손한 조양호 이사 퇴진 이에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해 주세요, 김성주 이사장님. 네. 해갖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대한항공 노조 뭐야 조종상가 정비상가 이 노조 네. 예, 이 뭡니까 이 박찬진 사무장도 있고. 네. 그래서 정의당 당원이죠. 아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문재인이가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틈만 나면 공정 경제 해가지고 네. 무슨 스튜어드십 코드 우리 기업들 막 이렇게 불공정 거래 이런 거 네. 뭐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 활용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김성주가 그에 동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솔직히. 예. 아니 최근에 뭐 그 문재인 정권이 계속 외치는 반일 반일 뭐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아니면 문재인인데 자기는 그냥 뭐 현명하게 네. 네? 국제 그 길을 하자. 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이순신이 찾고 거북선 횟집 찾고 네. 그러면서 뭐 충무공이 그 얘기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언급하고 조국이는 뭐 죽창가를 올리고 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시기에 그와 비슷한 시기에 김성주는 그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투자를 만약 하고 있다면 일본 전범 기업이라면 안 하겠다. 투자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일단 이 일본 전범 기업이라는 거 정의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네. 일단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일본 전범 기업 예를 들어서 많이 회자되는 게 뭐 미쓰비시 네.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미쓰비시가 일본 경제에서 일본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하고 연관된 회사하고 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은 네. 사실상 일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않겠다는 얘기하고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확대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국내에서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그냥 사석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니 세계 3대 연기금의 수장이 네. 어떻게 국민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이 없이 네. 전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전범 기업이 뭐야? 정의부터 해봐 그거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국민의 돈을 네. 쓰려고 했다. 투자하려고 한다. 감정적으로 냉철하게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서 네. 국민 노후 자금을 불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문재인이가 거북선 찾고 조국이가 죽창가 울리고 이러니까 네. 물론 그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성주가 비슷한 시기에 이게 과연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한 문재인의 국민연금 운용 네. 방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기자가 보기에는 이 코드로 네. 낙하산으로 온 이제 김성주 이사장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 공정하지 않은 이제 감정적으로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네. 초록은 동색이니까 네. 코드가 맞으니까 말 그대로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동안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고 네. 독립적이지 않았고 전문적이지도 않아서 국민 노후 자금을 제대로 불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비판했으면서 총장 이런 사람을 이사장에 앉혀가지고 네. 이런 발언을 하게 만든 거는 누구 네. 책임입니까? 문재인 책임이지. 왜 국민연금 상관없어서 그러나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박 기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김성수 이사장님은 이런 지적을 뭐 잘 못 듣는지 지역구 뭐 네. 표밭 따지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표밭 다지기가 의심된다, 오해받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런 예. 행보를 보였다. 네. 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정동영 의원한테 아깝게 졌습니다. 뭐 989표 차인가요? 989표. 예. 네, 아깝게 졌습니다. 그럼 나가게 다시 도전하고 4년 싶죠? 전에 989표로 졌으면 다시- 나가니까 안 나가. 다시 도전하고 네, 싶죠. 얼마나 기회가 또 마음이 되면. 크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 네, 그 지역에 본사를 갖고 네, 있는. 공교롭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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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좀 자제하고 조심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그렇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아. 봤을 때는 뭐냐면은 작년 네. 그러니까 김성주가 2017년 11월 달에 네.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 됐고 네. 그다음에 2018년 네. 국정감사 때 나온 내용인데 뭐냐면 작년 추석에 국민연금공단이 네. 전주시 덕진구에 현수막 8개를 걸어놨습니다. 네. 덕진구는 김성주의 지역구입니다. 네. 지금은 정동영의 지역구. 그렇죠. 전주시 병에 전주시 병 지역구가 속한 지역인데 네. 거기에 8개를 걸어놨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명의로.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김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단 한 번도 명절 현수막을 걸지 않았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 현수막을 보면은 이사장 명의로 걸지 않는다. 네. 보통 그냥 그 해당 기관 명의로 건다. 네. 근데 뭐 하는 짓이냐? 음. 그랬더니 앞으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동에 유의하겠다고 아. 했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로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한 거라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약간 코드가 맞다고. 네, 초록옷 코드가 동생. 맞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네. 그걸 노인정 덕진구 소재 노인정에다가 후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네. 근데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은 전혀 무관하다. 무관하다. 네. 지네들이 포상 받은 거를 그냥 선의해서 이렇게 한 거다 네. 했는데 그 해당 노인정 관계자가 이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사장님께서 중앙에서 저기에서 상을 타서 그렇게 해서 저기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출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 걔네들이 포상을 탔는데 이사장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여기에 후원을 한 거다 어. 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 노인정 관계자가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네. 선거에 출마하려는 네. 후보자, 입후보자, 네. 그다음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네. 속한 회사는 음. 이런 식의 금품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의례적 행위라고 해가지고 네. 해당 회사가 지속적으로 4년 이전부터 네.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에 후원을 해왔으면 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네. 의례적인 거다. 이제 4년 이상 네. 후원을 하면 이건 선거와 예. 무관하다. 네. 당의 선거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리는데 네. 이거는 좀 다릅니다. 김성주는 낙선 정치인이고 차기 총선에 전주시 병, 그러니까 전주 덕진구에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점쳐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국민연금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봤더니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국민연금이 작성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2019년도 증여 내역을 보면 안골 노인 복지관 100만 원, 온누리 상품권, 그다음에 금암 노인 복지관 설맞이 사회공헌 활동 그러니까 쌀을 얼마를 줬어? 95만 원. 95만 원치 쌀을 주고 그다음에 덕진 노인 복지관 반찬 72만 원. 네. 이게 금액도 작고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쌀 반찬 이거는 하지만 이거 내용이 유사한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게 의례적 행위였다는 걸 인정받으려면은 상당히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이사장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거 금품 후원 문제 말고 네. 김성주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업무와 무관한 네. 자꾸 이상하진 않고 그런 행사에 네, 참 그렇죠. 얼굴을 들이밀고 네.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해당 지역에서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네.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뭐 전부분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6월 21일 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 일가 소재 전북은행 앙골리점 주차장에서 열린 야 이거는 중앙 하이츠 아파트인데 이건 이따 이거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주민 노래자랑입니다. 인우동 일가 주민 노래자랑. 네. 보시면은 이 사람이 김성주고 네. 이분은 아마 뭐 주민일 텐데 네, 주민이죠.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반갑게 인사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행복한 중앙 하이츠 아파트 한마당 축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18일 네. 덕진구 금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행사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나와가지고.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설사 업무의 시간에 간 거라고 하더라도 업무 외 시간도 자기의 본업을 위해서 골몰해야 될 그 시간에 그리고 충전하고 그래야 될 시간에 왜 아파트 축제 이 사람이 갑니까? 여기 주민인가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왜 갔답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계속. 네. 아니 제가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앞으로 네. 질문을 한 9가지를 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해당 비서실인가 홍보실인가 네. 거기서 저한테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네. 답은 없었습니다. 어. 무대응. 무대응. 그리고 기사가 나간 다음에 또 홍보실 직원이 네.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네. 뭐 기사에 뭐 업무 시간이 아니었는데 업무 시간이라고 적은 부분이 있다. 네. 고쳐달라.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기사 고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업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근거 자료를 보내면 내가 고치겠다. 네. 그랬더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 언제죠? 뭐 책 나오기 그때가- 훨씬 전이니까. 아니 이제 책 나오고 나서니까 아. 며칠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 지금 이제 박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덕진구 여의동 소재 조천초등학교에서 열린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그런데 이날은 하필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사장이 거기 지키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뭐 압색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 자기 그 조직에 이런 위기가 생겼는데 발생했는데 네. 조천 초등학교 100주년 개교 기념식에 도대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예? 네. 거기서 무슨 얘기할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빼먹은 부분이 있지만 네.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 병은 전주시 덕진구라는 지역 안에 있는 지역구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김성주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한데 네. 여기 김성주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2015년에는 이 해당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국민연금공단의 사회공헌 사업이 3건에 불과했습니다. 3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4만 원. 네. 2016년엔 4건 530만 원. 네. 그다음에 2017년 그것도 이거하고 좀 무관하긴 그렇죠. 하지만 무관하죠. 8건 네. 2,174만 원. 그다음에 2018년에 네. 그건 이제 김성주가 왔을 때입니다. 네. 13건 7,980만 7천만 원이요? 8천만 원 가까운 돈. 그러니까요. 예. 그 전에 2천만 원이었는데. 2015년에 134만 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요거 내역을 보면은 뭐 지역 기관 후원도 있었겠지만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전 전주시 이전 3주년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의례적 행위로 뭐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네. 내역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가장 견제하고 있겠습니까? 이 김성주를. 그 지역구 의원이 견제하고 있겠죠. 네.
근데 그 지역구 의원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는 이 김성주의 해당 의혹에 대해서 네. 중앙선관위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네. 상품권 제공이 확인된 노인정뿐만 아니라 네. 다른 노인정에도 광범위하게 살포됐는지 네. 살펴야 된다. 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음. 2019년도 한 해 내용만 봐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한번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번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공단 돈이 네. 이사장 쌈짓돈처럼 금품 선거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네. 또한 국민연금공단 측이 거의 매주 지역 구민과 지역 단체장들을 줄줄이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여거에 대해서 다 답을 안- 물리적이고 관행적인 거고 현재 이사장은 별로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었다.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 김성주가 이 선거법 논란 의혹에서 자유로우려면 선거를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우려면 네. 안 갔어야지. 네. 국민연금공단으로 안 가든지 네. 아니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도의적으로. 근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총선에 나갈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는 네. 현직을 유지하고 나는 총선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이 사람이 국민연금에 그동안 납부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과연 이 연기금 수장이 할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사람 이 뇌에는 네. 국민연금이 크겠습니까? 총선이 크겠습니까? 총선이 커 보이네요. 지금 박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훨씬. 모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아마 가능성이 자기도 높다. 모를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논란 자체가 불필요한 건데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가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좋다고 웃고 있어 지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몸소 실천에 옮기고 계신 것 같네요, 우리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해당 지역의 네. 뭐 정치권 관계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도 상필제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관리 지방 중앙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지만 특히 이제 지방 관리를 내려보낼 때는 네. 해당 관리와 연고가 없는 지역에 내려보냅니다. 네. 조선시대 때도. 네. 근데 21세기 네.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네. 이 사람 옛 지역구 또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네. 확실시되는 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사장으로 내려보내서 네. 국민연금을 관리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뭐 박 기자가 물어보고 싶은 거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답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답을 주겠다고 했으면 답을 안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요. 그 뭐 박 기자가 상피제도를 얘기했지만 뭐 최근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유재수 씨, 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그분은 강원도 출신인데 부산시 부시장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뭐 문재인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참 뭐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이제 박희석 기자가 아주 열심히 취재한 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